네, 기능장 캠 과제 공개도면 11번 해보겠습니다. 자, 카티아에서 11번 모델링을 엽니다. 자, 이렇게 폴더를 언제나 자기 비번호 폴더를 실제 시험 칠 때는 바탕화면에다가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모델링 이름도 그냥 1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링을 열고 캠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스타트 머시닝 어드밴스드 머시닝, 여기서도 ISO 뷰에서 X가 오른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해놓고, 여기 보면은 이제 크레이츠 랍스타 소재를 먼저 설정을 합니다. 클릭 한번 하고, 여기서 어떤 메시지가 뜨면 한 번 더 클릭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소재를 소재 아이콘 크레이츠 랍스타 해서 얘를 클릭하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세스는 캠 쪽이고, 이제 프로덕트 얘가 모델링 했던 거 파트 바디하고 지금 만들어진 랍스타 우클릭 H 하면 하이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캠 쪽으로 가서 파트 오퍼레이션, 얘가 캠 환경 설정이죠. 더블 클릭, 여기서 머신 설정을 먼저 합니다. 디폴트가 3축 머신, 여기서 뉴메리컬 컨트롤 NC 설정을 하는데 포스트 프로세서를 반학 21i, 그 다음에 워드 테이블은 두 번째 있는 세니티 밀, 그 다음에 ISO.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포스트 프로세서와 NC에 관련된 설정을 해줍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공작물 접촉의 원점을 여기를 이쪽으로 이렇게 상면 좌측 하단 공작물 좌표 원점을 설정을 해줍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 이제 공작물 좌표의 원점 설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캠 작업 환경 설정에서 스탁은 얘를 클릭을 해서 랍스탁을 선택하고 이벤트가 없으면 바탕화면 더블 클릭. 그럼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 오케이. 캠 환경 설정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황삭부터 이 매니팩처링 프로그램 안을 클릭하고 여기 황삭 랍스타 얘를 먼저 클릭하고 나서 이 랍스타 이 아이콘을 클릭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옵셋 온 파트를 0.4 남기고 파트 디자인에서 0.4 남겨라. 그 다음에 랍스탁 마찬가지입니다. 이 랍스탁은 설정하는데 이걸 클릭하면 되겠죠. 랍스탁은 얘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파트는 파트 바디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파트는 파트 바디 또는 모델링 클릭하고 바탕 더블 클릭. 자, 그 다음 공구, 우리가 이름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뭐 안 바꿔도 되는데 그냥 10 플랫 18 플랫 엔딩을 엔터 하고, 공구 번호는 2번, 브랜드 툴 체크 해제하고 코너 레디어스 0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 다음 탭은 이제 절삭 조건 탭인데 얘는 체크 해제하고 얘는 황삭은 S3000 스피드 3000, 그 다음에 머시닝은 1000, 접근할 때는 100 정도 작게 합니다. 900. 퇴각은 언제나 2500. 이렇게
스피드 레이트에 관련된 설정, 그 다음에 스피드에 관련된 설정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토매틱에서는 이 램핑 경사 각도 알루미늄이라서 7도 이내로, 스틸은 5도 이내. 여기서는 램핑 각도, 경사 각도, 이런 복합부를 가공할 때 드릴처럼 그냥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경사를 주면서 경사를 주면서 이렇게 경사의 각도를 7도 이내로 이렇게 하는 거죠. 프리모션은 어프로치입니다. 접근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엑시얼 선택해서 100mm 전에서 접근하겠다. 포스트 모션은 리트랙트입니다. 빠져나가는 거. 얘도 엑시얼 축방향으로 빠져나가는데 이것도 100mm다. 자, 그다음 첫 번째 탭 가공 전략 탭인데, 여기서 머신링에서는 얘를 체크하고, 이게 뭔지 알려면 물음표 해보면 되죠. 물음표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황삭은 가공 정밀도 머신 톨러런스 0.1, 정삭은 0.01. 자, 그 다음 레이디얼은 이제 오버랩으로 나타냈는데 50%, 50% 그대로 하면은, 자, 50% 엔터. 자, 공구 직경이 지금 10파이죠. 10파이면 오버랩 레이쇼 50%라면은 이 툴패스 간격이 5mm가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엑시얼, 얘는 이제 저립 깊이죠. 저립 깊이는 공구 지름의 10%, 그래서 1mm. 마지막 바텀에서 이거 체크해보고 물음표 해보면 체크 안 했을 때와 했을 때 차이를 알 수가 있죠. 체크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툴패스 리플레이 얘를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황삭 툴패스가 생성이 되었고, 여기 있는 비디오 가공을 해봅니다. 비디오 가공을 하니까 18평 핸드밀이 뭐 여기는 황삭을 거의 못했어요, 그죠? 이렇게 포켓 내부에 어떤 돌출부가 있으면 대부분 이렇게 황삭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급된 공은 다 사용하라고 하니 일단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 여기 지금 가공한 이 형상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그 다음 황전사 할 때는 이제 여기 다음부터 하는 거죠. 이렇게 했던 데는 하지 마라 이거죠. 오케이. 오케이. 자, 캠 작업했던 애를 이제 라핑이 하나 만들어졌고, 라핑이 만들어졌고요. 얘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카피한 애를 더블 클릭해서 황전석으로 활용하는데, 방법은 두 번째 탭 형상 선택 탭에서 이 랍스탁 얘를 리무브. 원래 랍스탁은 처음에 우리 만들었던 얘였잖아요. 근데 얘를 선택하면 처음부터 다시 가공할 거니까 얘를 리무브 하면 아까 저장했던 황삭 가공 형상을 스탁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구 그대로, 절삭 조건 그대로, 진출 그대로. 그 다음에 가공 전략에서는 다 그대로 하는데, 엑시얼, 죄송합니다. 공구가 바뀌었죠. 황전삭은 18평 핸드밀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6파이 보랜드밀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6파이 보랜드밀은 4번 보랜드 툴 체크, 지름은 6이다. 그 다음 절삭 조건도 바뀌겠죠. 6파이 보랜드밀은 4500. 원래 계산하면 원래대로 계산해 볼까요? 리니어에서 100m per minute 알루미늄 100m per minute를 했을 때 다시 앵귤러 하면 5300인데, 교육기관에서는 4500 이상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이송 속도, 이것도 앵귤러로 해서 날당 이송을 0.4로 해서 다시 분당 이송을 하면 1800인데, 그냥 얘는 4500에 2000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접근은 언제나 100 정도 작게, 1900.
대각은 2500 통일. 언제나 대각은 2500 통일합니다. 그 다음 여기는 카피한 거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겠죠. 진출 방식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엑시얼, 죽방향 저리 깊이 죽방향 저리 깊이는 공구 지름의 10%니까 0.6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듀패스 리플레이 하면, 그리고 마찬가지 비디오 가공하면 이제 여기 그죠, 10파이 평엔드 밀이 못 들어갔던 곳을 6파이 포란드 밀이 이렇게 황잔삭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가공 결과를 저장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정삭이죠. 언제나 얘를 마지막 한 해를 클릭해 놓고 정삭을 하는데, 먼저 수직 방향 정삭 G레벨. 네, 최신 버전 같은 경우는 이 수직 방향 정삭 G레벨과 수평 정삭 스파이럴 밀이 합쳐진 어드밴스드 피니싱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도 됩니다. 자, G레벨, 수평 정식, 스파이럴 밀, 수직 정식, 정삭, 수평 정삭. G레벨 먼저 하겠습니다. 수직 방향 정삭, 수직 벽 쪽. 죄송합니다. 자, 이 라핑 2 황잔사 할 때 여유량을 그대로 놔뒀죠. 이거는 황사 할 때는 0.4였는데 18 평엔드 밀, 황잔사 할 때는 0.2로 낮춥니다. 낮춰서 다시 가공하고요. 자, 황삭부터 정삭까지 쭉 가공했습니다. 저장하고, 그 다음 G레벨 수직 정삭. 얘는 없애던 파트 모델링으로부터 제로죠. 정삭이니까. 파트는 모델링을 클릭하고, 또는 트리에서 파트 바드 클릭하고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이제 096볼 그대로고요. 절삭 조건은 그대로고, 얘는 체크해제. 여기서는 언제나 얘만 남겨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절삭 조건은 아까 황잔삭 했던 68 포란드 밀 절삭 조건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어프로치 할 때 얘가 100mm 전에서부터 내려와라. 그 다음에 리트랙트 빠져나갈 때도 100mm 로 빠져나가라. 첫 번째 탭에서 정삭은 정밀도가 머신 톨러런스, 물음표 보면 알겠죠, 그죠? 0.01입니다. 커팅 모드는 가급적이면 클라임 하향으로 해주고, 놔둬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검정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 엑시얼, 여기서 이제 표면 거칠기를 나타내는 건데, 이 스켈럽 하이트 물음표에 보면 공구 경로 간격과 간격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높이, 이게 이제 스켈럽 하이트, 즉 표면 거칠기가 되죠. 얘는 정삭에서는 0.01입니다. 엔터하면 요 디스턴스 비트윈 패스, 경로 간격, 얘가 이제 변하죠. 이렇게 변합니다, 자동으로. 자, 그렇게 해놓고 얘를 나는 이 스켈럽 하이트 위주로 하겠다, 이걸로 바꿔주죠. 그렇게 해서 듀패스 리플레이. 자, 수직 위주의 정삭을 했는데, 지금 수직 위주의 정삭, 여기서 수직 정삭과 수평 정삭이 너무 많이 오버랩되면 시간이 불필요하게 많이 들죠. 그래서 좀 수직 정삭의 물음표 보면 이 각도를 수직 방향으로 가공할 그 각도는 몇 도 이상부터 할 거냐, 30도 이상만 해라. 30도 이상만 하고, 이 수평 방향 30도 이하는 수평 정삭에서 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중간에 진입 진출이 너무 많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시간이 들죠.
일단 오케이 하고, 자, 저런 걸 줄일 때는 링킹 어프로치 얘를 서큘러, 링킹 리트렉트 얘도 서큘러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1.2mm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처음과 끝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나머지는 요 안에서 1.2mm만 움직이는 거죠. 비디오 가공 해주시고, 예, 돌려봅니다. 그러면 이제 수직 정삭, 수직 정삭을 했는데 여기가 조금 좀 커 보여요. 실제로 가공하면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좀 커 보인다 그럴 때는 첫 번째 탭에서 이 미니멈 디스턴스 비트윈 패스, 공구 경로 간격 중에 미니멈 값을 맥시멈이 0.4 정도 되니까 얘는 절반 0.2로 줄여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더 촘촘해졌죠. 물론 가공 시간은 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얘를 다시 이제 돌려보면 아까보다 훨씬 수직 정삭이 깔끔하게 됐어요. 여기서 저장, 비디오 가공 결과 저장하고 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수평 정사 얘를 클릭해 놓고 수평 정사 스파이럴 밀링. 자, 여기서 G레벨은 이제 수평 정삭, 스파이럴 밀링입니다. 자, 파트는 마찬가지 모델링 혹은 트리에서 파트 바디 바탕 더블 클릭, 그 다음 공구 그대로 6볼, 그 다음 체크 해제만, 여기가 아니고 얘죠. 얘만 남겨놓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서큘러로 해주고, 내려올 때는 100mm, 얘는 돌아 들어가는 양은 길이는 3mm, 공구 반경만큼, 리트렉트 빠져나갈 때는 그냥 100. 첫 번째 탭에서 정밀도 정삭 0.01, 황삭 0.1이었죠. 얘는 always stay on bottom, 바텀에서 항상 다녀라. 레이디얼, 요 툴패스 간격은 아까 우리 수직 정삭 G레벨에서 계산됐던, 자동 계산됐던 그 값이 그대로 온 겁니다. 놔두면 되죠. 엑시얼 필요 없고, 전 얘도 30도 그대로 오죠. 얘는 30도 안쪽으로만, 30도보다 작은 각도 안에서만 수평 정삭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툴패스 리플레이 하면,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하면 안 되죠, 상면. 그리고 이 모델링에서 얘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 여기도 할 필요 없죠, 그죠? 여기 다 페이스 커터로 페이스 밀 작업이라서. 그래서 두 번째 탭 형상 선택 탭에서 체크, 체크를 여기 하고, 체크 센서티브 아이콘을 클릭하고 얘는 가공하지 말라고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하고 여기 바탕 더블 클릭하고 툴패스 리플레이.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비디오 가공. 자, 그럼 수평 정삭을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하고 나니까 이대로 뭐 제출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는데, 나는 여기가 조금 좀 더 깔끔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시간이 없으면 그냥 바로 제출하면 돼요. 전혀 뭐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다듬고 싶어, 시간이 남아서. 자,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얘를 저장해 놓고 이제 잔삭을 하는데, 잔삭하기 위해서 6파이 보랜드밀이 못 들어가는 거로 하면 이제 6파이 보랜드 가고 못 하니까, 이것도 좀 더 큰 공구가 못 들어가는 잔삭 영역을 찾아라 할 때 얘를 클릭해 놓고, 리소스 리스트는 기계와 공구입니다.
프로세스 리스트는 캠 가공 쪽이고 프로덕트는 모델링, 리소스는 기계 공구. 그래서 얘를 클릭해 놓고 여기에 있는 엔드밀, 이 엔드밀을 클릭해서 얘는 6.1볼로 하겠다. 엔터하고 볼앤 툴 체크, 지름을 더블 클릭해서 6.1.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제 리워크 에어리어, 리워크 에어리어 잔삭. 여기서 이제 피처를 피처 아니고 여기 파트 클릭하고 파트 바디 클릭하고 바탕 더블 클릭. 참조 공구를 6.1볼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컴퓨트 계산해 보면 이제 6.1파이 공구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스파이럴 밀 한 애를 클릭해 놓고 여기서 이제 컨투어 드리븐 잔삭하기 위한 컨투어 드리븐 애를 클릭. 여기서는 파트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피처, 형상을 리워크 에어리어 피처로 선택하시고 공구는 그대로 6볼 사용하고 체크 해제 여기 마찬가지 서큘라 여기 3mm죠. 여기는 진입할 때는 100, 리트랙트 빠져나갈 때 언제나 100. 자, 첫 번째 탭에서 손댈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 그대로 왔어요, 그죠? 바로 툴패스 리플레이. 자, 여기도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조금 많아 보여요. 그럴 때는 오케이 해서 진입 진출 탭에서 링킹 어프로치를 서큘러로, 그래서 여기는 3mm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라. 링킹 리트랙트도 마찬가지 서큘러 3mm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라.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 칠 때는 이거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충분히 합격을 합니다. 자, 비디오 가공해서 돌려보면 잔삭불을 한 번 더 돌죠. 잔삭불을 필렛불을 한 번 더 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하려면 마이너스 0.0을 더 내려도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잔삭은 검정에서는 시간상 아예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오케이. 자, 컨트롤 S 저장을 하시는데 마찬가지 동일한 폴더에서 아까 그 폴더 찾아야죠. 본인이 저장했던 폴더를 잘 찾아가지고 시험 칠 때 그냥 바탕화면에 이 비번호 폴더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비번호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매니팩처링 프로그램 1 얘를 우클릭, 여기서 제너레이트 NC 코드. 자, 여기는 체크돼야 될 것이 프로그램, 바이 프로그램 2개만 체크입니다. 나머지는 다 체크 해제. 저장할 폴더. 자, 마찬가지로 폴더를 잘 찾아서 자, 폴더가 지금 폴더 여러분은 그냥 바탕화면에 이 폴더 만들면 됩니다. 파일 이름은 대문자로 5하고 만약 비번호가 11번이다. 11 캠 과제는 01 그래서 execute 여기는 숫자만 1101 확인 close.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GVCNC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번 여기서 나온 NC 데이터는 수정할 부분은 자, NC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수정할 부분은 캠에서는 없습니다. 그냥 카티아 캠에서는 다 그대로 놔두고
하면은 이제 G00으로 XY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Z110까지는 G00으로 내려오지만 이제 Z10mm까지 내려갈 때는 G01 F900으로 안전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카티아 캠에서는 손댈 거 없습니다. 그냥 가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NC 데이터는 GVC NC로 검증하시면 돼요. 이상으로 11번 예제에 대해서 카티아 캠으로 캠 작업을 수행했습니다.